질염, 여성의 감기, 방치하면 만성 골반통, 불임, 자궁경부암, 여러분 인생을 슬프게 하는 무서운 합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예방하는 방법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습관과 어떤 생활습관으로 질염을 잘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똑한 강남 여의사 신소의 여성의원 박정원 대표원장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질염을 자가 진단하고 또 간단하게 돈 안 들이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염이 혼자서 해결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질염은 왜 중요하지? 왜 질염을 우리가 꼭 치료해야 되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흔한 여성의 감기 같은 질염은 방치를 하게 되면 불임이라든지 만성 골반통, 자궁경부암, 또 방광염 이런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질염을 잘 치료하지 않아서 자궁경부암에 걸려가지고 암이 진행됐다.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질은 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균이 상행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만성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염이 균이 상행을 통해서 올라가서 자궁 내막에 있으면 자궁 내막염,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진행돼서 나팔관을 타고 이 염증을 일으키면 나팔관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이 잘 안 되는 불임, 자, 또 한 가지 우리 안 좋은 바이러스가 경부에 붙거나 질에 붙으면 자궁경부암, 또 자궁내막암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자궁내막암 등, 그 다음에 항상 이 배 안에 유착이 생겨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배가 불편하고 아픈 골반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런 질염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런 증상들이 지속이 되거나 하면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셔서 검사를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질염에 잘 걸릴까요? 질염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비만은 만병의 그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질염도 잘 걸립니다. 비만 있는 사람들은 몸의 체온이 높고요. 또 외음부가 딱 그렇게 붙어서 습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보다 캔디다라든지 세균성 질증이라든지 또 피부가 굉장히 흐물흐물 거려요.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성관계라든지 이런 접촉에 의해서 균이 쉽게 우리 몸 안으로 침투되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단 음식이라고 한 거는 주로 탄수화물이 원인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일반 주식으로 먹는 밥 외에도 여러분이 간식으로 먹는 빵,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음료수, 그리고 여러분 저녁 퇴근하고 나서 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고칼로리의 단 음식인데 이런 단 음식들은 여러분 곰팡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질의 산도가 떨어져서 다른 균들이 쉽게 들어가서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세 번째는 너무 몸을 과로하게 피곤하게 하거나 너무 습하게 해갖고 외음부가 항상 축축하고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면역력 저하인 상태, 그런 경우 질염이 잘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 너무 항생제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염증이 있어도 이제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의 항생제를 계속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항생제는 여러분의 필요 없는 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좋은 유산균들을 없애는 아주 나쁜 그런 약인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정말로 최소량으로
필요한 정도만 먹고 짧게 끝나야 되는데 항생제를 너무 자주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런 분도 질염에 잘 걸리게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위생 개념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가 이제 서로 남친하고 사랑을 했는데 샤워도 안 하고 소변도 잘 안 보고 그냥 빨리 그냥 골아 떠서 자는 경우, 예를 들어 술이 만취해가지고 뭐 성관계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그냥 골아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질염이 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옛날의 에피소드로 허니문 시스타이티스, 이게 뭐냐면 이제 신혼 방광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혼에는 이제 성관계도 자주 하게 되고 이제 뭐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하니까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 그래서 이제 나온 그런 하나의 그런 재밌는 질환명인데, 어쨌든 성관계를 하고 나서는 샤워도 하고 꼭 소변도 볼 것. 이런 걸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질염에 잘 걸리는 사람들, 첫 번째 비만이신 분들, 두 번째 단 음식이나 술 자주 먹는 사람들, 세 번째 너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 네 번째는 항생제 남용을 통한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샤워나 소변을 잘 봐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질염을 예방하실 수 있고 방광염도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뭐 좋은 비타민 챙겨 먹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적당히 운동을 해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걸 대표적으로 질염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그런 거, 질염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질염을 잘 안 생기게 하려면 우리 면역력이 좋고 아까 말한 그런 잘 생기는 사람들의 습관을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염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자가 테스트를 하고 질정도 넣고 비타민C도 먹고 푹 자고 했는데 빨리 안 나아요.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되죠. 질염을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서 무엇을 할까요? 병원에 가면 처음에 이제 가서 나 저 질염 이런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고 치료하러 왔어요 라고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권하고요. 여러분 STD라고 들어보셨어요? STD는 Sexual Transmitted Disease라고 하는 약자인데 우리가 제일 산부인과에서 흔하게 하는 염증 검사입니다. 이게 성병 검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12가지 균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요. 이게 요새 보험이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약 3만 원 정도나 그 정도의 금액으로 여러분이 검사를, 소변 검사랑 질염 STD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약 한 2, 3일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우리 전문의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게 돼요. 자, 제가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12가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고 하는 균과 가드넬라라고 하는 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고 하는 거는 방광염, 요도염을 잘 일으키는 균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어요. 가드넬라라고 하는 균은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질증을 유발하는 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STD 검사를 12가지를 하게 되면 거기가 타이터 수치가 나와요. 1부터 40까지 맥시멈 수치가 나와서 보통은 한 10 이상을 양성이라고 하고 치료 대상인 경우는 15 이상인 경우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균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보통 옛날에는 일주일에서 2주까지 먹었는데 저희 병원은 딱 3일로 끝냅니다. 이제 여러분 서방형이라고 하는 약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서 2주를 먹어야 되는 것을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으로 3일을 먹으면 그 약이 다시 신장에서 재흡수가 돼서 우리 혈액 내에 일정하게 일주일 정도 혈중 항생제 농도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약을 매일매일 드시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병원 딱 3일 처방합니다. 이렇게 딱 3일을 먹고 나서 다시 재검은 언제 한다? 한 달 있다가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은 가면은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항생제 처방을 하고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다시 재검을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치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양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검은 생리를 했거나 또는 한 달 후에, 왜 그러냐면 이 균이 우리가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DNA 검사를 하는 건데, 이 균이 생리를 통해서 죽은 균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재검을 해야 되는데, 균이 죽었지만 그 질환에 머무르거나 자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은 균이지만 빨리 검사하면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생리를 하고 나거나 아니면 한 달 후에 재검을 한다. 자, 또 한 가지. 원장님, 저는 검사할 때마다 맨날 유레아 플라즈마랑 파붐이 나오고 안 끊어져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은 한 번만 먹고요, 재검을 해서 양성이 나와도 타이터가 낮아졌으면 우리가 그냥 질유산균 먹고 비타민C 잘 먹고 6개월 있다 다시 검사를 해봅시다. 이게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항생제를 먹잖아요. 여러분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치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항생제를 먹고 2주를 먹었는데 안 나아서 또 항생제를 또 바꿔서 2주를 먹고 또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나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나 가드넬라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균은 정확히 말하면 성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성병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옮겨주고 그런 병이 성병인데요. 지금 말한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가드넬라,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은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O예요, O. 그래서 이것이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또 이것이 다 없애야 되니까 계속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거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반드시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클라미디아, 그 다음에 임질, 나이세라 고노레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메독,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고 하는 거, 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쿰, 요거하고 트리코모나스, 요 5가지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임이 되니까. 요 5가지 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균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번 약으로 치료하고 타이터가 낮아지면 약을 계속 없어질 때까지 먹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주는데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산부인과 가면 매일매일 치료 오세요. 매일매일 치료하고 질정을 주거나 매일 치료하고 약을 먹게 하거나 거기까지 일주일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주일 넘어간다? 그거는 좀 너무 몸을 망칠 수도 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우리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우리 자궁경부암 검사합시다. STD 검사합시다. 일반 냉에 대한 검사합시다. 그리고 초음파도 검사합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초음파 검사 꼭 받으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궁의 모양이 앞으로 되어 있는지 뒤로 되어 있는지 월경 주기가 일정한지 내가 불임의 요소가 있는지 골반염에 있어서 유착이 있는지 난소에 혹이 있는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4가지 기본 검사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성이 나왔을 때는 원장님이 처방해 준 약 먹고 재검은 3주나 한 달이나 생리 후에 한다. 그 다음에 타이터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약을 계속 안 먹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질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질염을 자가로 스스로 치료해서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고, 하지만 여러분 1년에 꼭 한 번 내지 2번은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 STD 검사, 초음파 검사, 이런 염증 검사, 소변 검사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검사는 아니에요.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 여러분 여자로서 꼭 해주어야 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요새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루틴한 검사나 치료에 좀 더 센스 있는 멋쟁이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음부를 제2의 여자의 얼굴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음순 같은 게 이제 질을 딱 막고 있거나, 또 음액에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름이 겹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분비물들이 막 오랫동안에 나도 모르는데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소음순이 막 덮고 있어서 통풍도 안 되고 염증도 잘 생기고 냄새도 안 좋은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헤어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래 환자분들이 오면은 헤어를 보면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좀 정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요새 최신 트렌드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제 제모하기 잘 아시죠? 제모하기, 비키니 제모, 또 올누드 제모, 또 이런 제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소음순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거나 안 좋을 때 뭐 자전거 탈 때나 운동할 때도 불편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에서도 예쁘게 소음순 성형이나 또 음액 주름 같은 것도 예쁘게 정리하는 음액 성형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Y존도 화이트닝도 하고 뭐 거기 여러 가지 뭐 지저분한 것들 깨끗이 정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쁘게 많이들 세련되게 하세요. 많이 유행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20대가 옛날에 많았는데 요새는 50대 분들도 엄마들도 많이 오세요. 하고 나면 너무 편하고 좋으시니까. 이런 거는 새로운 꿀팁이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만든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여자끼리 수다라고 생각하고 또 산부인과 가서 편하게 진료받는 방법, 소중한 내 몸을 잘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 잘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질염의 자가진단과 예방법, 치료법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 시술 과정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에는요 최신 다른 데서 알려주지 않는 질염 예방하고 예쁘게 만드는 시술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